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을사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심플쌤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중종말에 중종의 후사들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왕세자 장경왕후 윤희친과 경원대군 문종왕후 윤원원의 측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명종은 세 번 결혼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에서 낳은 장경왕후에 낳은 그 왕세자가 인종이고요. 그 장경왕후의 이제 외척이 윤인과 연결됐죠. 이게 소윤이라고 대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문정왕후 사이에 낳은 아들이 명종이에요. 그래서 그 외척이었던 윤원영이 이제 있죠. 그래서 같은 파평 윤씨기 집안이지만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소윤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대윤과 소윤의 갈등은 노송에 관한 중종을 둘러싸고 더욱 첨예하게 대입됐고, 자, 왕위 승계 과정에서 외척 세력이 관여하는 정치 상황이 초래되었다. 자, 인종이 제8개월 만에 이제 파기하자 12살 명종이 즉위했고요. 명종이 어린 탓에 문종왕후가 수윤천정하고 그의 동생인 소윤이 유ön원 일파가 이제 실권을 장악했다는 거죠. 자, 을사사는 이러한 요인이 중점된 가운데 명종 즉위년에 발생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 소윤의 유ön원 일파가 대운의 윤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셨던 구실이 택현설이에요. 택현설이라는 것은 이제 혈통보다는 현명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인종이 이제 그때 좀 비슷비슷할 때 그때 이제 명종이 아니라 계린군이나 공송군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가 문정왕이 밀집받은 이기, 유원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윤임이나 윤간, 윤인숙을 탄핵한 사건이 이제 을사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을사사에서 막상 이제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을사사 이후에 여러 가지 고병과 옥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종 2년에 그 유명한 양재역 법소 사건이 일어나.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양재역이라는 건 오늘날 이제 그 양재 있죠, 역에. 지금 지하철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역참이 있었어요. 그 역참에 그 뭐냐면 익명으로 그 당시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돼 갖고 이제 대규모 사화가 이제 일어나죠. 이 정미사화라고 이제 하는데 그 외에 명종 3년에 사관이었던 안명세 피살 사건이 일어났고 명종 4년에 또 을사사와 연결된 홍익 영묘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요 후에 이제 사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을사사는 왕위 승계를 둘러싼 외척과의 갈등이었지만 양측에 모두 살인이 가담한 점에서 종래와 이제 사와 다른 그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소유이든 대웅이든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그래서 이들을 삼사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살인들도 양쪽에 붙어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시민학 그 한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통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서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서원 전에 이제 주기론과 주기론 관련된 내용이 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보면서 그 다음 서원 내용 볼게요. 자, 15세기 말 이후에 이제 사림들은 끊임없이 정계 진출을 기도하는 한편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수차례 이제 사활을 겪으면서 이런 풍조는 더욱 현저해졌다. 또한 훈철 계열의 비리를 비판하고 유교적인 이상 정치, 즉 도에 입각한 왕정을 구현한다는 이들의 정치 철학은 학문에 있어서 인간의 심성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키는 성리학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자, 요걸 이제 뭐냐면 심성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중국 성리학하고 비교해 볼 때 중국 성리학보다 이 심성학이 되게 발달돼 있어. 예. 그래갖고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항과 이예요. 16세기 때 이항과 이인데 그 후에 이제 조선 성리학은 이항과 이의 주석을 달 만큼 이항과 이가 상당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리론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내용은
그 이항이고요. 이 주기론과 관련된 것은 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갖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좀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항을 주기론자, 이는 주기론자 이렇게 있는데 이 주기론과 주기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학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좀 니를 강조한 쪽이 주기론, 그 다음에 기를 강조한 쪽이 주기론 이런 식으로 번용적으로 쓰였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항만 주기론이고 이가 주기론이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호락 논쟁에서 이해학파 안에서 이 논쟁이잖아요. 이거는 서인들. 그래서 이 노론 계통이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낙론, 그 다음에 호론, 이렇게 이제 할 때, 뭐 호론은 주기론, 낙론은 주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상대적으로 비와 니를 어떻게 강조했다가 이게 또 주기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기론, 주기론보다는 그냥 이항학파, 이해학파,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돼요.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이항 관련된 견해인데 이항은 이제 주자의 견해를 보다 충실하게 받아들였다. 어떤 근거로 이제 주자의 견해를 충실하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산통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이게 이원론 입장에서 이의 본질이 기와 서로 다른 것으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가 기를 움직이는 본원이라고 이제 했던 견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인간의 심성 문제 해석에서 이는 선수무악, 기는 가성과학, 이라고 하고 이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고 이 학설은 이현적에 시작되어 그 이 학설은 이현적에 시작돼 가지고 이항 때 이제 뭐냐면 완성 대성됐는데 특히 이항은 동방의 주자로 불릴 만큼 주자교리에 충실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주자교리에 충실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이쪽 그 한통의 이제 견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충 이제 어떤 의견이냐 보면요. 자, 이건 이제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기본 그 강의 교재 좀 도표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좀 어, 그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심이라는 존재 있죠. 심. 그래서 마음의 심, 우리나라 인간의 심은 크게 이제 뭐냐면 성과 정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있고 성은 뭐냐면 이에 해당하는 거고 정은 기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는 뭐냐면 선수무학이야. 아주 깨끗해.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데 기는 이제 그걸 가성각이라고 하죠. 어, 선할 수도 있고 뭐냐면 악할 수도 있죠. 이는 사단과 연결돼 있고 사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그 치근시심, 사양리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이 예지 관련돼 그 다음에 칠정과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당시 사단과 칠정이 연결돼 있고 발의 주체를 둘 다 인정했죠. 이반 기발서를 동시에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발할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성인이 되는 거고 기반할 경우에는 그 당시 범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인과 범인은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논리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기 일원론이다, 이기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와 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문화에 보면 유성룡이나 김성일, 뭐 정구 이런 영남학파가 형성됐고 이 일본 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임진왜란 이후에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잡혀갔어요. 일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그 뭐냐면 일본 그 지식인들에게 여러 가지 뭐 그 성리학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알려준 그 성리학이 뭐냐면 이항의 성리학이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한편 주기론. 이 주기론은 이제 이해학파죠. 이학파 기호의 서경덕이고 서경덕이 이제 처음으로 주자학설을 비판하고 이게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의해서 대성을 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원래 주자 성리학은 이기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론을 주장한 것을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럼 이게 이원론을 무시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항과 이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원론이야. 이게 이원론. 근데
이항 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이기 이원론에 강한 거고 요쪽이 이기 일원론에 강하다는 거야. 근데 기본 디폴트 값은 이기 이원론이다. 그 안에서 상대적 입장에서 뭐냐면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그 심포세미에 나와 있어요. 이의 그 학파에 대해서 이제 이기 이원론이 아니라 이게 이론론이 아니라 이게 이원론 기술도 있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상대적 의미에서 뭐 이기 이론은 이기 이론론이지만 디폴트 값으로는 이기 이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의학파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 사람은 예,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때 이제 한 게 이기불상이에요. 이기불상이 뭐냐?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이항은 이기불상작이야.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기불상이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이기불상의 대충 구조를 볼게요. 이해학파의 구조를. 요거는 이제 심이 있고 이와 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4단, 7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그럼 이항하고 뭐가 다르냐? 자, 이항은 이와 길이 서로 뭐냐면 각각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발하고. 근데 이제 주자의 글을 잘 읽어본 이가 보니까 주자는 이가 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자는 기본적으로 이는 근본이잖아. 근본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항은 이게 발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7년 동안의 그 서진교환 있잖아. 사단 칠정 논쟁 과정에서 그 당시 이는 그 이항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주자가 말하니까 기만 바라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 이와 기를 이제 사단 칠정을 다르게 해석했죠. 그래서 기가 발해가지고 이가 타는 식이고 칠정이 발해서 사단이 타는 형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같은 경우에는 주자의 뜻에 따라서 기발설만 강조했다.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죠. 그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거다. 여기에 승이라는 것은 이제 승만을 의미해, 네, 승이에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가성과학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몰라. 그래서 이가 거기 타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그 사람이 말을 타가지고 말을 조종한 것처럼 그 당시 이가 타서 기의 어떤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기말 이승 일도설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발의 주체를 기말만 받고 승은 여기에 조절하는 존재로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왜 이항은 그 당시 이제 그 주자가 이발을 인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발을 왜 인정했냐?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주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주자란다. 그 주자가 다시 할게요. 주자가 왜 이항은 주자가 이제 이발설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항은 이발설을 인정했냐? 어 이항이 살았던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홍고 대신들이 날뛰었던 시대예요. 홍고 대신들이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어떤 자율성, 상강우리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를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발을 이제 강조했던 거고, 그에 반해서 그 당시 이해가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이제 살았던 시대는 이제 주로 그 이항보다 20년 좀 더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는 살림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던 선조 때요. 그러니까 선조 때는 이제 현실 문제를 좀 기억할 필요 있잖아. 어떤 이제 국정의 주체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보다는 기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발을 이제 인정하는 기발 이승 일도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또 뭘 주장했냐면 이통 기국론을 주장했어요. 자, 이통 기국론 되게 중요하죠. 자, 보편적 이는 다 통해. 그래서 어디나 다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 차별이 생기냐? 기가 차별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보편적 니는 모든 사물에 내재돼 있지만
그 당시 원래 그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뭐 때문에 차이가 생기냐면 기의 탁함과 뭐냐 청함에 따라 청탁에 따라서 뭐냐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기가 청하면 원래 보편적 이가 잘 드러내지만 기가 탁하면 흐릿해서 원래 이가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자, 그래서 이통기국론에서 이제 볼 때 주로 이제 이통을 강조하느냐 또 기구에 강조하느냐 따라서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고 요게 나중에 낙론하고 연결되고요. 기국을 강조하는 건 보편성보다 차별성을 강조하죠. 이건 호동과 연결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주리론이 되는 거고 여기는 주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통기국론의 주 내용은 뭐냐면 보편적 사물 속에는 다 네가 돼 있지만 왜 차별이 생기냐면 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보편적 사물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니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기국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먹고 잘 살아야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네가 잘 발현될 수 있고 교화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에 되게 관심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읽어볼게요. 우주 만물의 근원은 기에 두고 모든 형상은 이 기의 변화에 운동을 보는 입장이었으니 여기에서 이는 기를 움직이는 법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 신성론에 있어서 본연의 성보단 기지대 기를 성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정치, 경제 등 현실인식에 적극적인 참여를 취했다. 자, 이 학풍은 이의를 비롯해서 성원, 그 다음에 송일필, 이의 제자 김장세, 정약 등에 이어져 기후학파, 기후학파라는 것은 이제 경기도하고 주로 그 어디요? 그 충청도 지역이죠. 거기에서 형성됐고 그 영남 기후학파, 투학파는 한국적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대립되면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단과 연결되죠. 이항은 남인, 그 다음에 이는 서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기출문제,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주자성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푸셈에서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시민한국사하고요. 자, 푸셈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5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355페이지는 주자성리학의 논리와 발전인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건너뛸게요. 어차피 그 정도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359페이지를 볼게요. 359페이지. 자, 359페이지에 보면 그 성종 때 들어간 영남살인들 이제 초기 살인들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남살인들은 그 당시 그 뭐냐면 훈구파들을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훈구파들의 어떤 비리, 사회경제적 모순을 성리학적 실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도덕적 실천이야. 상강 오륜 같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훈구파들 비를 비판했고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했냐면 수신을 강조했어. 수신. 자기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그 수신서인 소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소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조광조예요. 조광조.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광조가 죽고 나서 한동안 소학을 읽는 풍족을 상당히 뭐냐면 소학을 읽으면 조광조 일파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소학을 잘 읽지 않은 풍조가 이제 형성했다 얘기했죠. 자, 이와 같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 도학적 성격의 강화와 함께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자 중심, 의리 중심, 도통론이 이제 확립되는데 도통론은 뭐냐면 도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도의 정통성. 그래서 이제 여기 확립됐고 그래서 이 도통론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문무종사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요. 예, 그래서 성리학의 도가 어떻게 확립하냐 가지고 이제 그 문무종사운동을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군주에게도 철저한 수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치를 이룰 것이야. 지치는 최상의 정치죠. 그래서 이룩한 형철 군주론을 주장했다. 이거 선악군주론인데 그 앞에 이제 연산군이 있었잖아. 연산군이 깽판을 쳤잖아. 그러니까 이걸 본 이제 조광조가 뭐냐면 군주도 수신해야 된다. 그 수신해야지 뭐냐면 최상의 정치. 그러니까 이때 최상의 정치는 이제 요순 시대 때 정치죠. 거기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현철 군주론을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고 조광조뿐만 아니라 그 외 이양이나 이의도 이런 이제 성악군주론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이양의 사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 이양은 영랑학파, 서인은 이의학파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양학파 내용을 볼게요. 자, 태계 이양은 사상은 주자성리에 든 이해와 심화와 더불어 훈촉과의 투쟁 과정에서 그 구체제된 제하살림의 비판의식 바탕으로 형성됐다. 자, 훈촉과는 이제 투쟁 과정에서 형성됐어.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인정하지 않는 뭘 인정했다? 이발을 인정한 거야. 이발. 어, 이발. 그래서 이제 이발을 인정했고 이의 자발성 같은 걸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주자는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가 움직이면 근본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발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태계 이항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 주자 성리학을 철저히 받아들였냐? 그건 좀 약간 그래.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자성리학 기본적인 이제 뭐냐면 이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발을 인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근한데, 뭐 이거는 그 아까 이제 통면의 그 저자의 개인적인 주장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그의 사상의 기본의 특징은 이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 기천, 이보다 기보다 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의 자발성, 이발을 이제 인정했죠. 그래서 이기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도덕성과 수신을 강조하는 훈적을 공격하는 주요 사상적 기반이었는데, 자, 이때 이제 실천이라는 의미는 도덕적 실천이야. 상강 오준에 비춰갖고 홍구세력의 어떤 부정부패를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심성용 종류에도 이제 크게 이제 이바지했는데, 이기에서 이기불상장,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자, 이기이물, 이성기후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심성용에서 도덕적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좀 더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절대성을 확보하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율곡 이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자, 율곡 이의는 요 이항보다 좀 한 세대 뒤의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 18살 정도나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1506년생이고, 여기 1536년, 더 나네. 그러니까 30살, 35살인가?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더 나는 것 같아. 제가 나이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단 칠정 논쟁에서 이항과 이의가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단 칠정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곡 이의의 사상과 이항의 사상이 확립되는데 이때 이제 이의가 이제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정권을 담당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선조 시대예요. 이의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는 그래서 사림인데 사림이 정책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중요시 여길 밖에 없어. 예전에는 정책을 담당하지 못하기 않았기 때문에 현실 문제보다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이념을 가지고 비판했지만 막상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이상보다는 어떤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보다는 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천도 현실 문제 해결,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상은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해가는 사림의 입장을 형성되었다. 자, 그의 사상은 태계보다 상대적 기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개혁을 주행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개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미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제시를 했고 방락 그 이제 개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만 양병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장했다고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아. 신만 양명설 같은 게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조실록 수종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의가 이제 신만 양명설 주장했다. 근데 거기에 그 근거가 됐던 게 이의 행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의 어떤 업적을 좀 부풀려서 행장 자체가 죽은 후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업적을 좀 부풀리는 데 쓰는 게 행장이기 때문에 그대도 믿을 수 없다라는 설도 있어. 다만 이제 여기는 10만이든 몇 만이든 간에 구체적인 어떤 숫자는 제시키더라도 이가 그 당시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다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구체적인 여러 개혁책을 제시했고 동일한 성학을 주장하면서 세계 성학십도에는 성학십도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앞에서 성악군주론과 관련된 내용. 이 성악군주론은 조광조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이항과 이의 같은 여러 성리학자들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뭐냐면 군주에 수신할 것이냐는 그 좀 대별적으로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의 같은 경우에는 이항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자 율곡이 율곡은 아니 여기죠. 예. 태계 이항은 성악십도에서 군주수소 성악을 따를 걸 제시한다. 군주수소 수신할 것을 어, 제시한 방면에 율곡의 성악 중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친 것을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해요.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군주수소하면 잘 안 되니까 현명한 신하가 옆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적극적인 현실 실천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형 그 성악공조론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율곡의 성악 지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예,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근데 반면에서 요게 이제 아 잘못했네.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얘기한 게 태계죠 태계. 이 태계의 성악 집도에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 기준. 성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근데 율곡의 성악 지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죠. 이것도 좀 차이점이야. 그래서 대학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 성악 집도하고 성악 지효의 차이점을 물어본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해야 돼. 차이를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도 예전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율곡 이의 사상이죠. 앞에서 율곡 이의는 이항과 달리 이기 불상잡이 아니라 이기 불상이야. 예. 그러니까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를 이통기국론에서 표현했다. 이의 보편성은 다 있고 그 다음에 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물에 뜨는 진로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모든 사물에 다 있지만 이 차이가 생기는 건 기국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통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국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민생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 그래서 먹고 잘 살아야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 상강오륜이고 이걸 가르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약 실천 관련돼서도 나와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은 한약이 중요한 건 아니라 먼저 어, 먼저 백성들 먼저 먹고 잘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교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선양민 후 교화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은 교화의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은 좀 먼저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한약을 얘기했던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한약 내용도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는 본연지성과 사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연지성은 그 당시 기지지성 가운데 이만 지칭한 개념이고 사단은 실전 가운데 순수한 선한 감정만 지칭한 거고.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게요. 아까 침의 내용을 좀 보면 심이 있고 이가 있고 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연지성이라고 하죠. 여기 기지지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단 여긴 7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이의 같은 게 이와 기를 이렇게 분리시켰잖아. 철저하게 이익이 이원론자죠. 근데 이제 이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이원론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이 일원론에 가까운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와 기가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기지지선 중에 제일 순수한 형태가 본연지성이고요. 실정 중에 제일 순수한 게 사단이라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본연지성이 있고 기지지성이 있고 기지지성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뭐냐면 본연지성이다. 그러니까 이 도표적으로 이 정도 개념이죠. 여기 기지지성, 본연지성. 그 다음에 사단과 칠정 과정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단, 칠정이 같이 있는데 칠정 안에 제일 순수한 게 사단이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항과 관련돼서는 이기 이원론인데 여기 같이 붙어 있잖아. 이기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디폴트 값은 뭐냐면 이기 이원론이지만 서로 좀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사상은 이기 이원론에 가깝고 이 항은 이기 이원론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본연지성과 사단의 독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아까 이제 그 주체는 기죠. 기발만 인정하고 이발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성론에서 이발 기수설을 누가 주장했냐면 그 이항이 주장했어. 이가 발하고 기가 탄다는 거야. 응. 그리고 거꾸로 이수설도 있죠.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기 호발설이라고 해 이걸. 양쪽이 다 발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않아. 오직 인정하는 것은 기발만 인정. 기가 바라고 이승 일도설. 기가 바라면 거기에 누가 탄다? 네가 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이제 율곡의 이설과 신성론은 퇴계 성리학을 논리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이후 율곡 학파 학자들이 전승되어 퇴계 성리학과 함께 더불어 조선 성리학 양대 산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항하고 이의가 7년 동안 사단 칠정을 논쟁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기 신성의 논쟁을 통해서 그 조선 학자들의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자 성리학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기론과 신성의 결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심성론은 또 18세기 때 조선 후기 주도 세울 때 이게 노론학파들이죠. 노론. 서인에서 갈려진 게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이제 그 학파였던 서인으로부터 나눠진 노동 학교 내에 호락 논쟁과 인물 성동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락 논쟁 관련된 내용은 뒤에 조선 후기 때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이 호락 논쟁도 예전에 사지선단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물 성동론 논쟁하고 관련돼서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그 논쟁은 인성과 물성의 본질을 다르다는 인물 성이론 혹은가 인성과 물성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물 성동론인데 이때는 이통 기국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눠지죠. 그 인물 성이론은 뭘 강조하냐면 그 기국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 같다는 건 이통을 강조하는 거야. 이의 본질성.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리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주기론이라고 해요. 네.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리론과 주기론은 이항, 이의학과 특정 학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상대적으로 기와 리를 어디에서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기론과 주리론 용어는 좀 지금은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항 학파를 같이 지칭할 때 뭐 주리론, 이의학과 지칭한 주기론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이항, 이의학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도합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도합군주론은 이제 앞에서 이제 율곡과 그 이항 있죠. 예, 관련된 이제 도합군주론 관련된 성악군주론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만 여기서 이제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민왕국사는 420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심성 논쟁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단 칠정 논쟁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사단 칠정 논쟁은 다 볼 필요 없고요. 뭐 이의와 기대성이 논쟁했던 나중에 이의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뭐냐면 여기 가서 쭉 넣어서
이렇게 이의사상하고 이제 이양인데 잠깐만요. 요거 넘어갔고 이건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학파 형성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요거는 자, 421페이지 볼게요. 16세기에 서경덕과 조식, 이학, 이의 등 거추한 학자들이 배출됐는데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서 견해차를 보면서 이들 중심의 학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개성 출신이었던 서경덕은 특별한 스승 없이 독학하였고 거슬자리에 나가지 않은 채 고향에서 연구와 교육을 집중했고 그는 우주 만물에 기가 가득 차 있으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 를 강조한 주기론적 입장에서 이제 그 선두주자는 서경덕이에요. 예. 그래서 서경덕이 이제 이어받은 게 이항 그 이 쪽이죠. 자, 그래서 깃밖에 이가 없고 이가 기를 주재한다고 보았다. 외부에서 온 기가 주재한 것이 아니라 기의 작용을 지해 그 작용에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한다입니다. 즉 이가 기에 성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생성되고 이가 이제 생기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죠. 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뇌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먼저 형성되었고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뇌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경덕의 이론은 기를 중시한 철학으로 기 이론을 평가받는다. 또한 그는 학문에 대해서 이제 독창적이고 독창의 긍정적인 반응과 기를 이로 착각했던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는 항성과 개성 인근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 박순, 허연 등 그의 시야에 배치했는데 이들을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의 이제 상당수가 뭐냐면 이 서경덕 학파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북이는 서경덕 학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조식 학파도 있죠. 조식 학파.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제 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서경덕 학파는 이제 나중에 소북이라고 하고 그다음 조식 학파는 대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해군 때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그 세력은 북인 중에 대북 계열이에요. 대북 계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를 중시했던 서경덕과 달리 이항은 이가 만물의 근본이며 기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는 성균관의 공부에 각오를 급제했으며 30대 중반까지 간직 생활했다. 자, 을사사후에 안동의 정책의 벼슬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며 학문과 교육을 심었다. 자, 아까 이제 기대승에 벌였던 사단 칠정 논쟁 있죠? 앞부분에 있으니까 좋은데 사단 칠정 논쟁은 원래는 기대승하고 이항이 벌였다가 나중에 또 이가 여기 기대승 편을 들면서 이제 논쟁이 확대돼 나갔죠.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 특히 심성론을 확립하는데 큰 이바지했던 논쟁이 사단칠정 논쟁이에요. 예. 자, 이항은 이들 중시할 뿐만 아니라 도덕 원칙과 명분을 강조한 도덕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시대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혼촉세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됐고, 그리고 요때 이제 명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를 상당히 중요하고 이발을 인정한다고 했죠. 인정. 그래서 이발 기술서를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기발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이기 호발설이다. 이와 기가 동시에 뭐냐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데 어디에 강조했냐? 이가 바라는 걸 강조했죠. 예. 자, 그래서 그는 천리와 인욕과 도심, 사단과 실정의 대입적인 거 강조하면서 도덕 원칙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유와 기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기 이혼론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항의 학문은 유성룡, 김성현, 정규, 장항관 같은 등의 영남 지방의 학자들과 관료를 계승했는데 남인의 인연적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이 형이삭증 원리를 강조했다면 동명배인 조식은 이제 이 사람은 어, 후에 대북개혁이죠. 대북개혁. 네, 대북의 스승이잖아요. 대북개혁이 아니라 대북의 스승인데 이 조식은 평상시에 뭘 강조했냐면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군사훈련 시켰다고 해요. 군사훈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병장 중에
대북 개혁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식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 그는 이제 이때 실천이라는 것은 이항이 말하는 실천하고 좀 달라요. 이항이 말하는 실천은 좀 뭐냐면 도덕 윤리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조식은 현실 문제 개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실천을 의미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왜구가 쳐들어올 거 생각해갖고 자기 이제 제자들 데리고 군사훈련 시키고 했다. 이런 것들 중에 실천의 의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숙부에 따라서 한성과 지방 부임지 등을 생활했으나 기묘사에서 숙부가 하를 입고 지리산 인근을 낙한했고요. 평생 그 뭐냐면 버스길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과 제자의 양성에 심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식이 이제 있을 때 문종왕후 치세였잖아요. 그래서 조식이 이제 문종왕후와 명종을 비난하는 상소도 올리고 그래요. 예. 자, 그는 평소 허리춤 한 방에 방울을 달고 단원적인 칼을 쳤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을 강조했는데 경건한 거.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제 나태함을 이제 쳐부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고요. 방울 울리는 거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경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거가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불의를 보면 칼처럼 가감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의 실천적 학풍은 제자들에 이어져 임진왜란 시에 그의 제자 중에 의병장이 여러 배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식의 제자들, 각제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예. 자, 조식의 제자들은 주로 북인이 형성되는데 이때 북인은 이제 대북계통이에요. 이 북위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다양한 잡다한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학파가 아니라 여러 학파로 구성돼 있고 심지어는 훈쪽 계열 안에서도 북인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다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조식 계열은 대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강해군 때 살림이었던 정인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인용 유명하죠? 네, 정인용. 그리고 정의원, 이인천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강해군 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정권을 실세로 군림했던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북인은 강해군 때 정국을 주도했으나 인조 반정 이후에 몰락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강해군 때 정권을 장악했던 세력이 누구냐 물어본 적 있어. 그래서 북인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답은 북인 중에 대북이죠. 대북. 네. 그래서 대북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강해군 때 좀 제가 얘기가 있지만 강해군하고 대북이 이제 이렇게 연결됐던 것은 그 당시 강해군이 군조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군조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의병장이 많이 참여했어요. 분주 활동에. 그게 그들과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 당시 강해군이 집권한 후에 이제 뭐냐면 대북이 적극적으로 등용돼 갖고 이제 활동했는데 문제는 대북이라는 애들이 소수파예요. 전체 사림 중에 소수파이기 때문에 이들은 좀 남인가 서인세력들을 좀 포용해가지고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됐죠. 대북 일당 정지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해군 말년 때는 또 강해군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해군 여러분들 외교 정책에서 중립 외교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록 강해군하고 이제 뭐냐면 친밀한 집단이 하지만 이들도 사대부이기 때문에 중립 외교를 비판하기 시작해. 그리고 얘는 친명 사대 외교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이제 중립 외교를 내세웠으니까 그들 시다바였던 대북이 강해군 따라 중립 외교도 같이 주장했을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대명 사대 외교를 주장해. 그래서 나중에 강해군 말년 때는 이 대북하고도 사이가 나빠지죠. 그래서 강해군은 그 당시에는 강해군 말년에는 이제 자기 여당 세력등 대북조차도 이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완전히 고집된 그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슨 반정이 나왔다? 네, 인조 반정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중에 강해군하고 대북하고 패키징을 묶어가지고 중립정책을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중립외교정책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거는 나중에 수셈할 때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각각 학파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 이 학파는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뭐 각자 뒤에 있는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문물 종사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뿌셈에 자세히 기록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예매해서 좀 거예요. 그 문물 종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냐면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혜택 변척 같은 논쟁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 저기 통론이 있고, 이제 그 넘어갈게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강독을 했긴 했는데, 여기까지 굳이 강독할 필요 있나? 이거 넘어갈게요. 예. 근데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판단은 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각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서원 관련된 내용이죠. 서원 관련된. 자, 사람들이 그 항천사에서 학대시킬 때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항천사에 자기 세운 학대할 때 여러 운동들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유황수 독립운동이나 그다음 사창제 실시, 그다음에 한약 보급운동 등등등등 했고 서원 건립운동을 또 했어요. 서원 건립운동.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다. 항천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남송 시대 때 이제 성리학이 확립됐잖아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확산시켰는데 지방사회 확산시키는데 뭘 이용했냐면 서원과 한약을 이용했어. 서원과 한약을 통해서 성리학적 이념을 한중사에 확산시켜 나가려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15년 개정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아마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당시 사임들이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림들은 성리학 원리의 이해를 증진시킨 한편 그 성과를 실제 정치에 운영하려고 했다. 자, 이는 항천에서 일체 사회관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었고 15세기 이미 민간 자치적인 공물 대여기구는 사창제를 실시했다. 자, 이 사창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 왜 틀렸냐면 문종 때 처음 실시한 건데 여기 문종 때 처음 실시한 거는 여기 이제 살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창제가 아니야. 예. 그래서 사창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그 당시 국가 중심의 사창이 먼저 등장했어요. 의창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등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살인 중심의 어떤 사창이 있어요. 16세기 때 살인들이 이제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자,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여기 의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해서 이거는 그 국가 중심의 사창이기 때문에 살인 중심의 사창하고 좀 약간 별개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중심의 사창 관련된 내용은 이제 후세미에도 언급돼 있고요. 그 7차 지도서 있죠. 여기에도 언급돼 있어. 그래서 국정 7차 지도서 있는 내용도 그 언급돼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중요한 거냐니까 이제 넘어가고 유황소 복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황소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당시 홍보파도 유황소를 장악했죠. 그래서 유황소, 경계소, 수탈 구조를 확립하니까 유황소 대신에 이제 또 선택한 게 항약보건운동이에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움직임은 16세기 들어서 서원의 설립과 항약보급으로 그 성과를 거두었다. 자, 서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서원은 이제 최초의 서원이 이제 그 주세봉이 안양을 배양해서 그 수궁에 건립한 백운동 서원이죠. 백운동 서원. 뒤에 있지만 그걸 이제 나중에 이이가 그때 명종 때죠. 홍기구수 시절에 이양이 이제 이이가 아니라 이양이죠. 예. 이양이 사액을 청원했어. 헌판 좀 넣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왕후부터 헌판을 받은 사액서원이 됐어요. 이게 소수서원이야. 소수서원이 됐다는 거, 평판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면세권과 면역권을 이제 인정받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을 국가 권력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원은 고려시대 사학인 서재에서 서년을 봉사하는 사무도 검한 곳으로 주로 유명한 그 유학자나 선배 연고지가 세워져
주로 명유나 선배 연고지에 세워져 그 지방의 양반 자제를 교육했다. 최초의 서원은 1543년에 홍기부서였던 주세붕이 안양을 모시기 위해선 백운동 서원이 있고요. 이걸 이어서 이 지방의 군수 분임한 이항이 주청에 의해서 명종 때 소수소원이라는 그 평액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평액, 그 헌판 같은 거 있죠? 이걸 하사받기 때문에 소위 사액서원의 호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서원의 건립은 지방의 유력한 양반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선조 때에는 사액서원만 해도 전국에 100개가 넘을 정도였다. 이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서적, 노비, 토지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면세 명역 특권까지 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액서원의 원생들은 일종의 뭐냐면 그 명역권이 있어요. 명역권. 그 군대 안 가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양반이 군대 안 간다는 그런 인식이 보법에 의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항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이 한교를 학문에서뿐 아니라 학문에서만 한교를 학문에서만 아니라 세력과 권위에서 능가했다. 그래서 그 당시 양반들은 한교를 잘 가지 않았어요. 한교에 정만 뒀고 왜냐하면 한교에 가야지만 이제 덕을 돋았지만 이제 초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초시 중에 아니 그 말하자면 소가를 응시하는 자격이나 소가의 초시를 면제할 수 있는 어떤 특혜 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만 듣고 실제 공부는 어디에서 했냐면 사학에서 한 거야. 서원에서 한 거죠. 왜냐면 한교 같은 경우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교에서 어떻게 일반 평민도 같이 공부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 서원에서 이제 주로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의 역할이 쭉 나오는데요. 자, 서원은 지방에서 중소지층의 지식인을 촉진시키고 사림의 학대 쟁산을 가능케 했으며 이들이 이제 형성된 정치 여론 집단, 그러니까 초야 여론이라죠. 이 초야 여론이 이제 뭐냐면 그 후에 분당 정치의 저변을 기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초야 여론이 형성되고 서원 출신의 이제 관료들이 이 여론을 받아서 공론이 다니고 중앙정계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형성된 여론이 최여론이 이 서원 출신의 이제 뭐냐면 관료들 통해서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공론을 통해서 요새의 의견이 그대로 뭐냐면 의견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분당 정치의 저변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게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거는 분당 정치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될 때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지만 분당 정치가 나중에 말폐화되고 일당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원이 자신의 어떤 세력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 여론기관으로 전락하니까 왕권을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조 때 대규모 이제 서원 정리가 행해졌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이 서원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꼭 심포생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서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사지선단 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었는데 그것도 독립된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교과서나 통념증 수준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약보고운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한약보고운동은 되게 중요해. 네. 그래서 이 한약관이나 한약보고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어, 자세히 볼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통 같은 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이걸 읽고 나서 후쌤 쪽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총에서 사회관계 재정비하고 한총을 안정시키기 위한 살인파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중종 때 하약고공동이다. 자, 당시의 경제 변동에 편성한 훈족계의 비리행위에 직면한 살인들은 훈족들이 대민 수탈을 위한 지방 통제 수단을 이용한 경제소, 유황소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항약복을 제안한 거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황소가 이미 이제 이때는 훈족 세력이 들어갔고 훈족은 또 경제소 장악했잖아요. 이거 오탄데 이게 경제소죠. 제소 있을 제자. 예. 그래서 경제소 유황소의 수탈 구조가 이제 형성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약보건운동을 조광조를 중심한 일파들이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 20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유황소는 조선 초기의 강경 일본도의 사회질서 수립을 대응하여 지방의 살인대회에서 복립이 주장되었고, 실제로 김종직 등의 노력으로 1488년에 복립된 성과를 거뒀지만, 곧바로 혼촉계열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들의 지방 통제 수단으로서 여기는 되었다. 자, 이에 상임 측에서는 다시 사마소를 대응하거나 유황소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중종 때 하역보호 운동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혼족 계열이 그다음 유황소를 복립을 하니까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마소를 대해서 이제 대항하거나 유황소 폐지를 주장해. 언제 또 복립했다가 또 폐지를 주장하죠. 그리고 항약 보고 운동이 이어졌다. 근데 이것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황소를 그 당시 혼족 세력이 장악하니까 이에 대해서 사립체의 대응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제 생각에 제가 문제 낸다면 항약보건운동 관련된 내용을 쓰고 항약보건 외에 다른 거 쓰시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다시 넘어가서 자, 그리고 항약의 덕목 같은 게 있는데 덕업상견. 그래서 이제 덕업을 서로 권하고 가시상규, 가시를 서로 규제하고 예속상교, 예속을 서로 교환한다. 항나사울. 그래서 항남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제 본데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윤리도 그 항약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언급됐기 때문에 한 윤리교과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유교 윤리를 항촌사의 자치조직수에 실천하면서 혼축의 비를 배제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소농민층의 유망을 방지하여 항촌의 근본주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항약의 역할 관련된 그 당시 내용인데 두 가지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으로 이를 보급하다가 김효사가 일단 실패했지만 그 뒤로 각지의 살림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됐고 살림 정치가 구현된 성종 때 적극적으로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 항약 보급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어디 있냐면 후셈에 있어. 후셈. 그래서 후셈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푸셈 내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푸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자, 한약은 성난의 이제 항충 전체를 교화하고 선도하는 목적이자 창한 그 항충 자치교육이다. 그래서 초창기 이제 한약은 11세기 때 도학자였던 여대교 형제들이 먼저 만들었고요. 이걸 여시 한약이래요. 근데 100년 뒤에 주자나 항충 교화를 목적으로 이를 약간 수정해서 주자 증손 여시 한약을 이제 만드는데 요 여시 한약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이 명칭 쓰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여시한약이라고 하면 이 원래 오리지널 여대교 형제들이 만든 여시한약이 아니라 그 뭐냐면 주자가 수정한 주자 증손 여시한약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이 본래 원래 여시한약에 대해서 줄을 갖다 붙였어요. 예. 그래서 줄을 붙이고 더 붙일 거 붙일 거 붙이고 빼버리고 해서 만든 것이 주자 증손 여시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여시한약이라고 하고 그 뒤에 100년 뒤에 주자는 한춘 교환을 목적으로 해서 여시한약을 약간 순지해서 주자 중손 여시한약으로 만들었다. 이거 명칭 외워두시고요. 예.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요. 쭉쭉 넘어가고 어디든 이제 보냐면 한약의 4대 강령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은 5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 57번이에요. 자, 항약의 사각형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덕업상견, 가시상교, 예속상교, 항나상교인데 요게 이제 덕업상은 도덕에 관한 것이고요. 가시상교는 가시를 서로 교제한다는 내용이고 예속상교는 예의와 풍속을 서로 교환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항나상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즉시 협조해서 도와준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읽진 않을게요.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조선시대 때 항약과 사족항약 중요한 동리하였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두세 번이나 많이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표 정리했는데 이 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 내용을 이제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면 그, 그 당시 이제 한약의 주도 세약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개 한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족 한약, 그 다음에 주연 한약, 동리 한약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9년 단위 한약은 사족 한약과 주연 한약이고요. 그다음 동리 단위 한약은 동리 한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족 한약 관련된 내용에서 좀 보면 요 사족 한약은 그 유황술에서 이제 주제 있어요. 사족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유황술은 이제 복립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황순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요걸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항청이라고 불려지죠. 자, 그리고 주연한항 수령이 주관하는 한약인데 초기 때 이제 그 한약은 수령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조광조 시대 때 이제 한약을 이제 실시했던 거고 조광조가 이제 한약을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약이 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수령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광조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된 거야.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령 한약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광조 때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약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수령 중심으로 한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9년 단원이 이제 단위의 한약 외에도 동리 단위, 마을 단위 한약이 있어요. 이게 동리 한약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상계가 주도했는데 양반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주연학에서는 이제 사족한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복리한약의 사족한약과 연결돼서 상기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6세기 들어가서 이 사족한약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자리가 잡히는데 그때 이제 뭐 항교라든지 항암 같은 걸 장성해요. 항교라는 것은 한초 한약의 규약을 얘기한 거죠. 항암은 그 항약에 참가한 명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암의 명단이 있어야지만 지방사짐들이 뭐냐면로서 지방 그 지방 그 양반으로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지방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두 가지가 항암과 그 다음에 청금록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인정 들어가 있어야지만 지방 양반으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자, 16세기 때 사족한양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독창적인 항촌 자치구역으로서 이제 역할을 제대로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17세기 넘으면서 이제 좀 약간 이게 바뀌게 돼요. 17세기가 이제 양난이죠. 양난 이후에 성리학적인 어떤 규범을 확산시키려고 했어요. 항초사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너진 어떤 신분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변화가 되냐면 독리한약에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사족한약 말단에 한약이 있었는데 예전에 독리한약 상계 양반들만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요게 이제 학예도 같이 들어와요. 학예는 일반 민중들이죠. 예. 민중 중심의 이제 한약이 들어와서 같이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민중 중심의 조직이 같이 들어서 같이 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민중을 그 당시 학예를 상계에 집어넣냐? 같이 통합해서 독립한약 운영했냐? 무너진 사회 질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뭘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확립하려고 했던 거죠. 자, 18세기 들어오면서 또 한 차례 변화가 있는데 이때 변화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래서 숙종 때부터 종조 때까지 국가 권력을 강화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에요. 그러면서 신분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항해의 어떤 그 내용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종전에는 살인들이 사족 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잖아요. 근데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주요 한약으로 다시 이제 부활하게 돼요. 그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그 한약 있죠? 여기 하면서 주요 한약을 해갖고 9년 단위 한약을 주도하게 되고 수용이요. 그러면서 오가 국가 권력이 강화. 그래서 앞에서 있는 이제 요거와 연계해서 오가 자통법이나 멀리제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또 사족 한약이 제대로 안 됐던 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 변화도 사족 간의 단결이 안 됐어. 예.
그 얘네가 단결 했으면 국가에 대항을 했을 텐데 그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러냐? 상포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이제 예전에 구향뿐만 아니라 신양계층이 등장했죠. 예전에 오리지널 사족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이제 양반이 되는 그런 계층이 있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끼리 다툼이 나고 이걸 향전이라고 하죠. 향전을 할 때 누가 이겼죠? 신한계층이 겼죠 돈이 많으니까 국가가 얘들을 지원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한계층이 이제 뭐냐면 한약을 차지할 때는 이미 한약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어. 그 예전처럼 사족 한약처럼 그냥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어떤 그 독자적인 상촌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밑에 수용하는 밑에 들어가고 그냥 붓의 자문기관으로서 바뀌게 돼요 항청이. 예. 그래서 항약 항전 이후에 항천은 붓의 자문기관이 됐다. 그래서 어때 이제 항전이 일어났던 것이 작부지하에서 유황소 항임을 들였다고 항전이 발생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들어 동리항약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당시 공동납제 실시도 하계에게 부과되니까 하계가 떨어져서 소멸돼요. 그래서 공동납제라는 것은 마을 단위로 부과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을 단위로 납부 책임을 부과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이 어, 일반 민중들에게도 부과하려고 하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예. 자, 그 당시에 총액제가 실시됐어요. 총액제. 총액제를 실시하니까 그거에 대해 총액제는 지역 단위고 할당제죠. 그러니까 공동납제를 이제 뭐냐면 그 가지고 총액제 대비를 했거든요. 공동납제는 마을 단위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납부체제요. 예. 그래서 납부체제도 이제 얘기하는데 마을 단위로 납부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양반들도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도 같이 내게 되죠. 예. 그래서 군역도 이제 군포도 같이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들도 뭐냐면 또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공동납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도교가 형성이 나. 원래 도교는 그 당시에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납부를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주들 거의 양반이냐 양반 지주들이 하계에서 땅에 안 갖고 있는 사람도 공동납을 통해서 같이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납에서 공동납을 통해서 양반 지주들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도교를 하계도 부과하니까 하계가 떨어져 나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계가 이제 떨어져 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독립단위 한약은 독립 소멸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이제 수용한약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앞에서 말한 좀 이제 수용한약 밑에 있는 이제 이런 구세 한약이 어용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있는 과정에서 세도 정책에서 작부제가 없어지고 직접 징수제로 이제 바뀌어요. 그 예전에는 작부제에서는 나름대로 항의가 되면 중간에 세금을 걷어주면 그거에 대해 면세권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수령제나 그 아전들이 직접 징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이제 면세권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도 뭐냐 수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계층도. 자, 그러니까 이제 항약이 일종 어용화되고 신앙계층 입장일 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한약이 출현되죠. 그 이해나 도해나 민해가 이제 출현되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 때 소송을 정소 단계를 주도하게 되죠. 예, 정소 단계가 뭐냐면 정부의 항의를 올리는 상소를 이제 올리는 단계까지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폭동으로 이제 바뀌니까 이때는 손을 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이해와 도해, 민해 같은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뭐냐면 한약이 등장했다.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구한말 이후부터는 이제 갑오개혁이나 율매개혁 때 그 당시 이제 주로 한약을 통해서 지방자치 이런 걸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약 규정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건 나중에 구한말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세기 때부터 해서 19세기 때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걸 이제 밑에 깔고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278페이지 펴보세요. 예. 이 항약이라는 것은 항촌 규약이잖아요. 항촌 규약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규약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체가 가지려고 있으면 기존의 조직들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재정적 기반으로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겠죠. 항해를 개최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그래서 유황소를 이용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항약과 개가 조직된 것이 뭐냐면 향개가 되는 거고 유황소가 이제 여기에서 항약을 이제 개체하면서 나중에 향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황소가 항약과 연결되면서 항청을 받은 그 이름 바뀌었다. 선조 이후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항약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실행 주체나 실행 목적, 실행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족이 주제가 될 때는 사족 한약이 되고 나 항교가 되고 그 다음에 수령이 주체가 된 수령 한약 그 다음에 동면 이촌의 공동체 단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시스템은 동약, 영약, 의약, 총약 같은 거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족 한약과 그 다음에 수령 한약 같은 경우는 9년 단위 한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부 조직으로서 독립 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항약은 실행 주체 기준으로 사륙한약, 수용한약 또는 독립한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륙한약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앞에서 이건 좀 내용이 기니까 여기 그냥 읽죠. 여기까지 읽죠. 자, 사륙한약은 항해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됐다. 그래서 요거는 16세기 때 16세기 17세기 때 누가 주도했죠? 지방에 있는 양반 사족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성원은 항원 그 명단은 항안이라고 하는데 항원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지방의 양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약이라는 건 항청 규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실체가 없죠. 재정적 기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개와 연결돼 있어. 그래서 항계를 통해서 경비를 조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소도 필요하죠. 그래서 장소가 뭐냐면 유황소야. 유황소가 이제 뭐냐면 항해의 이제 행정기관이 되고 그 유황소의 청사를 항청에서 하겠다는 거죠. 유황수에 이제 주도하는 걸 자수 결감이 항임은 항망이 많은 항원을 뽑아서 경제소의 제거를 받아야 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경제소가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소가 없어고 누가 이제 뽑냐면 수령이 뽑는다고 하는데 그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항해를 개최했고 이제 뭐냐면 항임 자수 결감들이 뽑히면 수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자수 결감이라는 지위가 상당히 또 뭐냐면 특권도 있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자수비경에 뭐가 있냐면 면세권이 있어. 면세 면역권. 이게 작부제 아래에서 이제 그게 그냥 작부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동사무소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세금 납부하는 게 그냥 계좌 이체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납부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고을이 있어요. 예를 들어 9년에 어떤 간청이 있어요. 간청이 있어요. 이거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오토바이 이런 것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다 걸어가지고 이제 뭐냐 9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9년에 있는 수령이나 향리들이 마을 하나하나를 다 가갖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마을 단위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주로 이제 그 마을의 자수별감을 임명해. 그 자수별감을 이제 책임자로 임명하죠. 그럼 자수별감들이 세금을 징수해서 요 9년에 이제 갖다 바치는 거야. 이걸 그 조세를 징수해가지고 쌀 같은 것도 곡물 같은 것들 운반해가지고 요쪽에 갖다 바쳐요. 그러면 자수별감은 그 공로로 뭘 하냐면 면세 명예권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됐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18세기 때부터 뭐 공동납제나 이런 총액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마을 단위도 이제 부과되고 그다음에 도교화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뭐냐면 자기한테 부과되지 않은 양반 사력도에 부과되지 않은 군포도 일부 납부를 해야 되는 하면서 조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 자수별과 같은 면세 명예권을 갖고 있는 그 뭐냐면 지위가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세금의 양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들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난 거야. 이게 유명한 항전이죠. 그래서 항전 때 그때 누가 지원했냐면 그때 신앙과 구할서 할 때 돈 많은 신앙을 이제 지원해주고 신앙을 이제 뭐냐 자기 밑에 두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그 뭐냐면 그 자치 독자적인 어떤 항천사의 구역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 붓의 자문기구로 떠지게 되죠. 근데 19세기 들어가면 어떤 형성이 나냐면
이 9년에 있었던 수양과 뭐냐면 항리들이 자기들이 마을에 직접 가갖고 그냥 뜯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까지 운반할 수 있는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특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직접 징수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뭐냐 수탈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부에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새로운 항해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사족 한양에서는 항암주대, 항사대, 사창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항암주대, 항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초창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상인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항초세를 장악하려고 했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항암주대는 그 술을 잠깐 마신 다음에 그걸 마신 상태에서 화살을 쏘는 의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정신이 매동매동한 상태에서 화살을 쏜다는 거는 항상 그 어떤 의미가 있냐 수양이 잘 다 있으면 아무리 술 마셔도 화살을 똑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양 정도를 마음의 수양 정도를 잘 나타내는 행사가 항주례와 항사인데 이걸 항약에서 이제 주관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창제도 이제 항약에서 주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료관에서 이제 이런 것들 주관하면서 항원 간의 단결과 질서를 도우면서 향촌 그 교회 역적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사회에서 구황과 신앙의 구분된 항전이 발생됐고 수령이 은근히 돈 많은 이제 뭐냐면 신앙을 편들면서 사료 간의 위기가 이제 맞게 됐다. 그래서 구황들 여기에 필요한 구황들은 항아에서 따로 나와서 유한을 만들고 항암 파치가 그것이다. 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관련돼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영 한약이 있어. 주영 한약은 이제 또 수영 한약이라고 하는데 이 수영이 중심이 되는 한약이야. 그래서 조광조 때 잠시 그 다음에 18세기 때 중앙권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우세했던 한약이 그 주요 한약이죠. 예전에 한번 조광조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요 한약이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수령 한약 또는 주연 한약은 수령이 중심이 되어 군형과 면리동을 단위로 실시하는 한약이다. 그래서 이는 중앙정부의 군현 면리제 강화와 향촌 교회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주연학은 사족하게 우세했던 주선 종기에는 사족 때 비협조적 큰 시효를 거두지 못했다가 수용권이 강화된 17, 18세기 이후에 널리 유행되었다. 그래서 수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용은 수용의 합조적인 신앙의 항천과 향리 작정을 지으면서 구약을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향전이 일어났다고 이제 도표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독리한약은 주연한약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사족대 한약 있죠. 그 이단으로 이제 실시된 건데 자 요게 이제 그 두 가지 특징이 더 가미된다. 공동남의 문제고 하나는 총각 자생적 오랜전부터 항도 개 두대 동지 같은 공동체 조직과 같은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 전기 때는 아직까지는 상계 중심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17세기 넘어서 교화를 목적으로 해갖고 하계를 이제 합쳐졌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동납제에서 이제 실시되면서 그 당시 이제 도교다가 이제 같이 끼어들면서 그 마을의 이제 토지들을 같이 묶고 여세금들을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때 공동납치와 함께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양반 지주들에 대해 세금들을 그런 것들을 일반 평민들도 같이 납부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계가 뭐냐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되죠. 요거는 이제 주로 그 하층민들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하계가 이제 이거에 대해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요. 예. 그래서 이게 18세기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받고 항약 실시와 그 특성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